2026년 1월 26일. 여러분은 이날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이날 국제금 시세 전광판에는 믿을 수 없는 숫자가 찍힙니다. 온스당 5,102달러. 네, 오타가 아닙니다. 불과 1년 만에 70%가 폭등한 미친 수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축제가 아닙니다. 이건 경보입니다. 금값이 5,000달러를 넘었다는 건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있는 달러와 원화가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망 선고니까요.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6분간의 미래, 눈을 떼지 마십시오. 살아남고 싶다면 지금 당장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이 구명정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방아쇠는 엉뚱하게도 북극의 얼음 땅 그린란드에서 당겨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나선 겁니다. 덴마크와 유럽이 이를 거절하자 미국은 동맹국인 유럽에 관세 폭탄 25%를 투하하겠다고 협박했죠. 나토가 쪼개지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믿었던 혈맹이 돈 앞에서 서로 총구를 겨누는 순간 전 세계 투자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 미국도 믿을 수 없구나. 그 순간부터 셀 어메리카, 미국 자산을 팔아치우는 거대한 탈출 러시가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외교적 균열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공포는 1월 3일 남미에서 터졌죠. 미국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상대로 앱솔루트 리졸브라는 군사작전을 감행한 겁니다. 총성이 울리자마자 시장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피냄새를 맡은 돈이 어디로 숨었을까요? 금값은 단 몇 시간 만에 4,433달러로 수직 상승했고 은조차 100달러를 뚫어버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달러라는 시스템이 불타오를 때 살기 위해 하드머니라는 방공호로 뛰어드는 처절한 대탈출인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방아쇠였다면 이 폭발을 일으킨 진짜 화약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이라는 거인을 질식시키고 있는 38조 달러의 빚더미입니다. 화면을 꽉 채운 이 숫자 느껴지십니까? 2025년 말 미국의 국가부채는 이미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걸 부채 스머더링, 즉 빚에 깔려 질식사하는 단계라고 부르죠. 연준도 손발이 묶였습니다.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올리는 순간 미국 정부가 파산하니까요. 결국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1.55%로 추락했고 은행에 돈을 넣으면 손해를 보는 기이한 세상이 도래한 겁니다. 부채가 목을 조여오는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인 연준마저 무너졌습니다. 파월 의장에 대한 형사조사 착수, 그리고 연준의 독립성 훼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달러의 수호자가 정치판의 볼모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심판이 선수에게 멱살을 잡힌 경기장에서 관중들은 더 이상 점수판을 믿지 않습니다. 골드만삭스가 경고했듯 이제 시장은 중앙은행을 신뢰하지 않기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절대적 가치, 금으로 도망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개미들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바로 국가라는 이름의 고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개인들이 생활비가 없어 금반지를 팔아치울 때 폴란드 중앙은행은 금 보유량을 700톤까지 늘리겠다고 선언했고 중국과 브라질은 매달 트럭째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IMF 데이터를 볼까요? 전 세계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이 60% 밑으로 추락했습니다. 이들이 왜 달러를 버리고 금을 살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미국의 제재로부터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하게 무기화되지 않는 자산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개미들의 금투자는 빈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진짜 지각 변동은 여의도와 월스트리트의 책상 위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주식 60, 채권 40이라는 수십 년 된 투자의 정석이 붕괴되었습니다. 채권이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닌 시대, 기관들은 이제 그 빈자리를 금으로 채우는 60, 20, 20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켈바니의 분석처럼 거대 기관 자금의 단 1%만 이 좁은 시장으로 흘러들어와도 금 시장이라는 작은 욕조는 순식간에 넘쳐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6,500달러일까요? 이건 탐욕의 숫자가 아니라 냉정한 수학의 결과입니다. 1980년의 금값을 현재의 돈가치로 환산하면 이미 그 수준에 도달해 있어야 하니까요. 차트를 보십시오. 2011년부터 무려 14년 동안 그려온 거대한 밥그릇, 이른바 컵앤핸들 패턴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건 거품이 끼는 게 아닙니다. 지난 40년간 미친 듯이 찍어낸 종이화폐의 타락 속도를 금이 이제야 뒤늦게 키 맞추기 하며 쫓아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운명의 6,500달러는 언제 우리 눈앞에 나타날까요? 시나리오는 두 가지입니다. 만약 미국과 유럽의 관세 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는다면 로스 노먼의 예측처럼 2026년 하반기에 당장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JP 모건과 같은 거대 자본은 조금 더 냉정한 시점을 보고 있죠. 바로 2027년 상반기입니다. 왜냐고요? 이때가 바로 연준의 금리 인하로 인해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1.5%로 완전히 고착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기관들의 포트폴리오가 채권에서 금으로 대이동을 마치는 그 순간 금값은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영역으로 진입하게 될 겁니다. 물론 공포에 질려 맹목적으로 달리기만 해선 안 됩니다. 6,500달러로 가는 길에는 치명적인 함정들이 숨어 있으니까요. 당장 인도를 보십시오. 금값이 5,000달러를 넘자 놈바이의 보석상은 파리만 날리고 있습니다. 너무 비싸다는 거죠. 게다가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극적인 타협을 이뤄내거나 미국 경제가 침체 없이 성장하는 노랜딩을 기록한다면 어떨까요? 연준은 다시 금리를 올릴 테고 금값은 순식간에 4,000달러 밑으로 곤두박질 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투기판입니다. 안전벨트 없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금을 주목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댐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38조 달러라는 부채의 댐에 금이 가고 신용화폐라는 물이 쏟아져 내릴 때 사람들은 구명정의 가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6,500달러가 되면 사람들은 또 말할 겁니다. 너무 비싸다고. 하지만 2,000달러일 때도 비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금은 투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화폐 시스템의 붕괴로부터 내 삶을 지키는 생존 필수제입니다. 자,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무너지는 댐 밑에서 설마 하며 서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구명정에 오르시겠습니까?